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론 강의로 만나 뵙다가 이렇게 드디어 5월이 왔고, 그리고 이렇게 논술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또 새로운 또 마음이네요. 네. 아는 얼굴이더라도 또 논술에서 보니까 첫 강의를 하던 그때 같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직강으로 저희 강의를 현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보다는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추정컨대 아마 수백 명의 선생님들이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 방송을 아마 보시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논술 강의에 앞서서 우선 강의 계획서와 함께 올해만 좀 특수하게 첨삭의 진행 방향이 좀 달라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원래는 보통의 일반 저희가 첨삭 같은 경우가 어때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기로는 이제 현강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뭐 이렇게 첨삭이 이루어지거나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을 텐데, 사실 지금 직강을 신청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시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특수하게, 또 제가 방문각에 처음 온 부분도 있고 해서 전 수강생 분들의 이 글을 한 번씩 첨삭을 해 드리려고 해요. 스케줄을 사실 상상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첨삭이 한 며칠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선생님들의 글을 보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조금 협조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강의를 5, 6, 7을 어떻게 강의 계획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첨삭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방문각 제 교수 게시판 쪽에 논술 첨삭 관련된 게시판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때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첨삭 대상이 되는 이제 그 논술 작성문을 올리시게 되는데, 이때에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들께 뭐가 갈 거냐면 문자가 갈 거예요. 문자가 갈 건데, 대략 저희가 강의가 12주차로 진행이 되죠. 12주차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주차부터 시작해서 12주차에 해당하시는 선생님들 명단을 저희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이제 각자 내가 몇 주차에 첨삭 대상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문자로 받으시게 될 텐데, 문자로 받으시게 되면 우리가 인강이 언제 업로드가 되죠? 오늘 화요일에 강의를 찍게 되면 아마도 인강은 빠르면 수요일 오전 시간대 12시나 혹은 늦으면 보통 일상의 업로드, 저희가 이제 가장 가장 늦은 업로드 시간이 아마 대략 오후 6시로 알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마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강의를 충실히 들으시고, 저희가 기한을 오래 드리지 않는 이유는 강의를 미루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선생님들께 첨삭을 해드리고 나서 그 첨삭한 내용이 어디로 저희 이제 교재 연구물로 함께 제작이 돼서 또 다시 다음 수업에서 선생님들에게 활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한들을 모두 다 고려해 주셔서 목요일 12시까지, 목요일 오후 12시까지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하셔서 어떻게 PDF 파일로 찍으시거나 아니면 스캔 파일로, 요즘은 스캔 어플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스캔으로 작업을 해 주셔서 올려주시면 되세요. 나는 내가 글을 쓴 것이 너무 타인에게 보여주기가 좀 많이 부끄럽다, 혹은
내가 글을 쓴 것을 상대방이 읽어내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첨삭을 받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글로 타이핑을 해서 PDF로 전환을 하셔서 올리셔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 부분 안내를 해드렸어요. 기간을 선생님들 제가 언제로 설정을 해드렸죠? 목요일 오후 12시예요. 꼭 기한을 지켜서 올려주셔야 하고, 그리고 그 해당 대상 분들의 글 수도 저희가 이제 제한을 두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밖에는 업로드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유의하셔서 첨삭 받아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단 하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선생님들께서 첨삭을 받으시는 그 내용은 저희가 어떠해요? 학습 공동체로서 함께 어떻게 같이 보고 내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타인이 어떻게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지를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의가 있으실 경우에 글을 올려주셔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올려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동의를 하셨다라고 간주를 하고, 단 선생님들의 정보가 노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선생님들의 첨삭 받으신 그 내용 부분이 아마 선생님들께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선생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혹은 내일경 선생님들이 어떤 주차에 내가 첨삭 대상인지가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꼭 그 첨삭 주차 수를 메모해 두셨다가 기한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선 가장 큰 안내사항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내를 드렸고, 이제 그럼 교직 논술이라는 것을 저희가 12주 가까이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도대체 이 사람과는 어떻게 논술을 공부하게 될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교직 논술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은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렵다, 혹은 어렵다, 그리고 어렵다와 반대로 할만하다. 어렵다와 할만하다 중에서 어느 쪽을 보통 생각하세요? 어렵다? 할만하다? 어렵다?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다. 보통의 저희가 이제 상담을 선생님들께 해드리다 보면 교직 논술 하면 어떡해요? 어려워요. 처음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초수이신 선생님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 양식에 대해서 접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이 재수를 하셨거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미 내가 한번 평가를 받아봤잖아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쵸? 그들에게 이런 평가를 호된 평가를 한번 받아보다 보니까 내 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의 12주간의 처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 이 논술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대로 알고 가실 겁니다. 먼저 우리의 유아임용 논술이라는 것과 대학 입시에서 말하는 논술이라는 것과 일반적으로 초등, 중등에서 말하는 논술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같을까요?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글을 쓰는 어떤 비문이라던가, 즉 문법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평가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글에서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제외하고 저희가 쓰는 논술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철저하게 출제의 어떤 기획에, 의도에 맞게끔 써야 하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서 그것을 써야만 점수로 채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논술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에 맞게 공부해야 하고, 써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좀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눌 예정입니다. 원래는 직강 선생님들은 오시면 1시간 동안 글을 쓰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논술을 지금 현강으로 오시는 분들은 내가 인강을 듣고 조금 느려지는, 그러니까 늘어지는 것이 싫어서 억지로라도 한 번이라도 써보려고 이 먼 길을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반드시 지키셔서 오셔서 1시간 동안 글을 써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1시간은 글을 쓰시는 시간이고요. 일반적인 저희 강의 이 시간대는. 그리고 나머지 3시간은 저희가 어떠한 부분, 논술에서 저희가 알고 가야 하는 논술의 이론적인 방향과, 그리고 기출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기출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느냐에 대한 분석적인 부분과, 그리고 타인들은 어떻게 글들을 써가고 있는가, 그들과 내가 똑같은 이론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써내려 가는가에 대한 첨삭을 참고하시면서, 첨삭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가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제가 틀을 말씀을 드렸고요. 큰 기둥을 선생님들에게 말씀은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강의 계획서를 보시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 우선 참고사항으로 선생님들께 그 첨삭 관련된 안내글을 한 번 더 게재해 두었습니다. 1번에 그건 다시 한번 이야기는 드리지 않을게요. 2번은 저희가 이 수업 시간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안내인데요. 이 시간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해보면서 선생님들께 이런 어떤 방향을 가지만 어떤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넣어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을 때는 제가 1주간 더 연구해서 또 다른 연구물을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대로 꼭 강의가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보시면 저희가 그러면 1주부터 시작해서 12주라는 시간 동안 맞나요? 우리 12주 맞나요? 맞죠? 4주죠? 한 달이. 갑자기 4주가 3주로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4주간 석 달을 저희가 만나게 될 텐데 1주부터 12주를 저희가 반으로 해서 인문과 실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논술을 저희가 인문과 심화를 따로 뭘 두거나 하지 않고 기출을 분석하면서 기출에서 계속적으로 틀을 잡아가는 연습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6주 정도 기출을 분석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주 정도는 예상 논제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 논제가 몇 가지가 들어갑니까? 6가지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상 논제를 들어가는 이유는 저희가 기출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논제가 나타날 수 있을까를 예상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도 한번 탄탄히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예상 밖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출은 좀 익숙하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좀 환기할 수 있는 다른 논제로 새롭게 좀 글을 쓸 수 있는 참신함을 선생님들이 한번 끌어올려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에 해당하는 과정 6주와 실전에 해당하는 6주를 거쳐서 저희가 논술은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이제 그 첨삭에 대한 부분은 1조부터 12조가 어느 시점에서 첨삭을 받게 되실 수 있는지를 옆에도 알려는 드렸어요. 이때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질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저는 이 주차 말고 다른 주차에 하고 싶은데요. 사실 그것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는 것이 늘 글은 쓰셔야 해요. 늘 글은 쓰셔야 하고 어떤 글이더라도 쓰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제가 중요하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늘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는 이 주제를 쓰건 저 주제를 쓰건 들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있는 저에게 이제 한번 선생님들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내가 어떤 주제를 못해서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아쉬워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은 내일쯤 저희가 그 다음 저희 임용고시 저희 꽃걸음 하수의 유아임용 그 카페에 논술 서로 첨삭이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쪽에 자신의 글을 좀 올려보시면서 함께 서로 첨삭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네, 저희의 강의의 계획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이렇게 강의를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실 늘 선생님들께 강조하는 게 있죠. 이 논술을 쓰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건 무엇이었죠?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는 배경 이론적인 지식입니다. 그쵸? 근데 사실 그 부분이 되어 있지 못하면 논술을 사실 작성한다는 건 크게 많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글을 처음으로 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이의 좋은 글을 그대로 필사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처음에는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내가 정말 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드리는 모범 답안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정도 계속 돌려가면서 필사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강의 계획에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언급 드렸고요. 이 논술 걸음 첫 번째 걸음은 여기에서 저희가 잠깐 마무리를 짓고 두 번째 논술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측면으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잠시 저희 쉬었다 가겠습니다.